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점심 지식방송 UTV 제목은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버 가상화에 있어서 고가용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을 마음 놓고 서버 가상화 위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텍 시스템의 김남태 책임님 모시고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하실 건지요? 예,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구현을 위한 네. VMware vSphere 음, 네, 서버 가상화 솔루션과 네. IBM 시스템 X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네네. 보시는 아젠다와 같이 음. 그 가상화란 무엇이며, 그다음에 vSphere 서버 가상화의 솔루션과 특징, 네. 그다음에 그 서버 가상화를 위해서 최적화된 인프라인 IBM 시스템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한번 서버 가상화에 한번 뭐 추이랄까 요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 네, 그거 한번 잠깐 짚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IT 트렌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그 X86 시스템의 확산입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X86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이 그 유닉스나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요. 네. 그 멀티코어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10년 동안 CPU 기준으로 약 한 350배 정도의 성능 네. 향상과 안정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와 맞물려서 그 X86 시스템이 이제 시장에서 점점 유닉스보다 그 시장을 이제 많이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활용 영역이 조금씩 네.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X86이죠 지금요. 예, 예. 예. 자,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예. 뭐 특별한 뭐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특별하게 뭐 노란색 마크를 했는데 2009년도에. 예. 그 초기 이제 X86 시스템에서 이제 가상화를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가상화를 할 때는 테스트 환경이나 네. 중요도가 낮은 그런 그 운영 환경에서 가상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가상화 엔진이 안정성과 성능이 입증이 되면서 그 2009년도를 기점으로 그 ERP나 DB 네. 같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도 가상화로 많이 전환해서 네. 운영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적 서버도 있고 논리적 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되면서 어떤 요즘은 이제 논리적 서버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점점 저 논리적인 이제 서버 저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논리적인 이제 서버들의 비중들이 물리적인 서버의 비중보다 이제 훨씬 많아지고 여기 있다는 빨간색이 것을 논리적 서버이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요 장표에 보면 이게 가상화가 그 발전되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건데 네. 현재 게스트 보시기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1에서 한 2단계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 사이. 예, 예. 네. 보통 이제 서버 가상화는 대부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보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런 뭐 통합 관리라든지 나중에 클러스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 년 후쯤에 좀 보편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 의견으로. 제 의견으로는 한 3, 4년 안에 데스크탑 가상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네. 그런 가상화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운영 관리나 재난 복구에 대한 대비들이 충분히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제 서버 가상화들을 많이 한 업체들은 이미 이제 조금씩 저런 운영 관리나 재난 복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버 가상화를 얘기하면 먼저 뭐 가상화의 일반적인 특징이랄까요? 예. 네, 하면 일단은 결국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상화되면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예, 그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분리되는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초기 이제 가상화 기술이 나왔을 때, 초기에 이제 X86 시스템이 나왔을 때 단일 하드웨어 위에 단일 OS, 단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그 하드웨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성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단일 하드웨어 위에 단일 OS, 네. 그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하드웨어에 낭비되는 리소스를 좀 이제 줄이고자 저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네. 그 하드웨어의 그 OS 단의 패치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하나의 장애가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점점 그 다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네.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네. 기존 그 하드웨어 단일 하드웨어 위에 단일 OS, 단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리소스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니까 네. 가상화를 이제 구성을 해서 낭비되는 리소스를 이제 최소화하고자 이제 가상화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뭐 가상화 기술의 주요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네. 그 가상화의 이제 주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보통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자원의 이제 효율적인 배분 및 그 운영을 위해서 파티셔닝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OS, 어플리케이션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의 VMDK라는 단일화된 파일로 캡슐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캡슐화된 그 구조로 인해서 그 인접해 있는 가상 머신에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네. 다른 가상 머신에 전혀 장애를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가상 서버의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그 가상화 엔진이 그 모두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인프라로 쉽게 이동을 시켜서 네. 만약에 하드웨어가 그 성능이 좀 부족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새로 OS를 다 설치를 해서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파일 형태로 된 거를 갖다 놓고 그냥 이제 VM에서 제공해주는 뭐 VM 툴즈 같은 것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네. 뭐 한 수시간 안에 금방 새로운 서버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상화하면 결국 이제 어떤 모든 것이 이제 독립적인 소자처럼 돼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서버 가상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서버 가상화에서 최근에 가장 그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예. 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서버 가상화 이제 X86 시스템의 가상화를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스템들을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우선적으로 그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상화 솔루션 관점에서 보자면은 효율적인 이제 자연 환경 구현을 하려면 그 한 대의 물리적 서버 위에 여러 대의 그 가상 머신들을 구축을 해서 네. 보통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높은 통합 비율을 제공해서 TCO 절감을 하고 동시에 그 물리적인 시스템 대비 우월한 성능과 유연성,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시스템의 그런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화 엔진들이 자원 관리 기능들이 좀 뛰어나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부분에 이제 메모리나 이제 IO에 대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성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메모리는 어떤 단일 통합 메모리를 쓰는 거죠. 예, 근데 물리적인 사용자가 통합. 볼 때는 예. 되게 메모리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겁니까? 그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가 있고 가상 네. 머신에서 이제 고기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물리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네네. 많은 양의 메모리를 가상 머신에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좀 고가용성이 주제니까 예. 고가용성 하면 이제 이중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예. 네. 이중화 쪽 어떤지 서버 가상화의 현재 흐름이. 네. 예, 서버 그 이중화를 이제 가상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물리적인 서버 한 대 위에 그 여러 대의 가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장애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가상 머신들, 모든 서비스들에 이제 장애가 생긴다는 그렇죠.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상 환경의 안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이중화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VM웨어 vSphere에서는 이중화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기능을 제공해두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물리적인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위에서 운영 중인 가상 머신을 네. 실제 정상적인 물리적인 서버에 자동으로 이관시켜주고 재시작시켜줘서 5분 이내에 네.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HA 기능이 있고요.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OS에서 제공해주는 뭐 IIS나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VM이 켜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서비스가 되는데 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실행해줘야 되는 그런 그 가상 머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별도의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네. 또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 다운타임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V모션인데요. 네. 그 서버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하드웨어의 펌웨어나 아니면 하드웨어에 뭐 장애가 생겨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상화 엔진에 네.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관리자가 예상을 하고 어느 시점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실제 그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가상 머신을 온라인 이관해서 네. 정상적인 그 작업 대상이 아닌 물리 서버에 자동으로 이제 온라인 중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 그 작업 대상인 하드웨어에 그 가상 머신을 다 비우고 작업을 진행하면 업데이트할 수 됩니다. 있도록.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네. 무중단으로 네네.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무중단 환경 구현이 폴트 톨러런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가상화 솔루션에서 완벽하게 100% 지원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로 가상 머신을 구성을 해서 그 액티브 머신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그 네. 스탠바이 서버에서 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그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버가 상태 통합 관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그 통합 관리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통합 관리. 통합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서버 가상화 환경의 운영 요소들을 보면 그 서버, 스토리지, 네. 그다음 네트워크, OS,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등 구성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따로 되어 있으면 관리자의 리소스라든지 그런 그 관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M웨어에서는 VM웨어 이제 V센터 서버라는 거를 통해서 그 단일화된 그 GUI 방식을 통해서 네.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물리적인 인프라와 가상 서버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관리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의 물리적, 논리적 그거 다 예. 땅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예,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서버 가상화 이런 특징들이 뭔가 그 제공이 되는 그런 하드웨어가 일단은 필요하겠네요. 예, 그죠? 그럼 하드웨어가 네. 필요합니다. 뭐 하드웨어 요건이랄까 이런 예. 네,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예. 정리해 보면. 그 뭐 자원 관리 부분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 환경 구현에서 이제 성공적인 가상화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그 게스트님께서는 이런 요건들을 예. 만족시키는 것이 그 IBM의 X 아키텍처라고 예, IBM 지금 X 아키텍처.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강력하게 이 소년. 강력하게 주장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아, 예. 그 IBM X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IBM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그 X 아키텍처는 IBM의 그 X86 시스템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IBM이 갖고 있는 장점, 그 네. 장점이 이제 메인프레임, 유닉스에서 사용했던 그 IBM의 기술력이 네. 녹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번외로 그 가상화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그 IBM과 관계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네. 최초의 이제 가상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것이 이제 IBM인데요. 네. 또한 그런 IBM의 메인프레임 또는 유닉스의 가상화 기술이 그 가장 긴접한 게 이제 VM웨어 vSpher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IBM의 파워 VM이라든지 그 파워 VM은 이제 그 액티브 메모리 쉐어링 기능은 VM의 vSphere의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파일 공유가 좀 비슷하고요. 네. 그다음에 파티션 모빌리티는 v모션, VIO 서버는 네. EXXI 가상화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장점 뭐 그런 거지만 그걸 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IT 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예.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예. 원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좀 예. 더 레벨 다운 시켜가지고. 예, 그럼 네. 실제적으로 이제 X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가져다줄 장점 네. 이런 거 무엇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게 높은 이렇게 메모리 및 I/O 성능을 통해서 높은 통합 비율, 네. 그 성능 향상 및 TCO 절감을 가져다 주고요. 그 X 아키텍처는 이제 기타 다른 벤더처럼 인텔 또는 AMD의 이제 AMD에서 개발한 그런 메인보드 칩셋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IBM 자체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이제 X5라는 칩셋을 기반으로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 X 아키텍처의 기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 레퍼런스 칩셋에 대비 더 많은 양의 메모리 및 그 IO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더 많은 대역폭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 결국 이런 특징들이 시스템 내 그런 병목 형상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타사 대비 타사의 경우 이제 메모리의 양이 많아지면 그런 병목 형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X 아키텍처는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병목 형상을 줄여들여서 동급 대비 더 많은 이제 가상 서버를 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상화의 가장 뭐 근본 요소는 이제 가상 서버지 않습니까? 네. 그 가상 서버 몇천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때 이제 메모리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 네,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자, 확장성 면에서 또 어떤 X 아키텍처가 예.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예.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IBM의 X 아키텍처, IBM의 시스템 X 서버는 단일 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크게 세 가지 이제 시스템 안정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제 확장성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전 장애 예방 예측 기능인 기능인 PFA를 통해서 서버 내에 장착된 이제 IMM, 그다음에 IPMI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미리 예측된 내용을 통보를 해서 네. 기능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런 메모리 프로텍션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메모리 칩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칩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가 유연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메모리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이런 기능은 이제 디스크 미러링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네. 데이터를 동시에 두 개의 메모리에 기록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메모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관리자에게 알려주고 네. 이 메모리를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예. 네,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이제 VM웨어 vSphere 및 IBM 하드웨어 관점에서 성공적인 가상화 구현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요약해 보면 성공적인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물리적인 서버의 서버와 이제 동일한 환경 및 성능이 필요하고요. 유연한 자연 운영을 통해 높은 TCO, ROI 효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 효율성 극대화 및 통합의 필요성, 이중화 및 고가형 환경에 대한 구현성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러한 모든 요구 사항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VM웨어 vSphere와 IBM 시스템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스트이신 저희가 멘텍의 이진현 부장님 모시겠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Q&A 시간 뵙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멘텍의 이진현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예. 네. 훨씬 여유가 있으신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고가용성. 예, 네, 예. 우리 이제 서버사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용성 높일 건지 먼저 가상화에 대한 좀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예, 예. 그거 한번 설문조사 결과 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어떤 설문조사입니까 이게? 요 부분은 이제 IDC에서 이제 공인된 자료입니다. 이제 네. 기업들이 이제 가상 서버로 가상화를 시켜서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통합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통합을 하다 보니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한 곳에 모으다 보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네. 이제 이 VM 자체에 대한 생성과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네네. 또 성능, 네. 어떤 이런 것들 쭉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서베이 결과가 가장 많은 어떤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가용성의 확보, 네. 가용성에 대한 유지, 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란을 한 방울에 담는다, 이제 이런 이론을 많이 이제 고가용성 업계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구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래 분산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네. 분산을 해야지만 이제 하나가 장애 나더라도 다른 멀쩡한 서버들이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 바구니에 담다 보니 네. 그 바구니가 깨졌을 때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계란들은 모조리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상화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용성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어떤 환경적 요인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상화에 있어서 그것도 가용성의 유지하는 되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예. 지금 이제 VMware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것의 가용성을 어떤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기존에? 물론 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 예. 네. 문제가 있기라기보다는요. 네네. 좀 더 그걸 좀 강화시키고 싶다. 예, 네. 좀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VMware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이퍼바이저를 제공을 하는 업체들이 벤더들이 이런 가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네. 하이퍼바이저 자체를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모든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VMware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버전 이상 구매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VMware HA 기능이나 FT 네. 기능이나 네. Vmotion, DRS 기능 이런 걸 통해서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갭이 발생하는 게
그 이 하이퍼바이저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이 고가형 솔루션들이 물리적인 서버 자체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장애라는 것이 그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만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 머신 네.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네. 그리고 이 가상 머신이 담겨 있는 스토리지 디스크 쪽이죠. 이런 쪽에서도 장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요즘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예,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자체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바이저나 물리적 서버가 장애라는 그 요인보다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상 머신, 그러니까 물리적 하드웨어 레이어나 예, 가상 OS 레이어는 되게 안정적인데 그 위에 예. 올라가는 것들이 좀 거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렇죠 가상 머신이나 서버라든지. 가상 머신 자체의 응용 프로그램 오히려 또 스토리지가 장애 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어. 어떻게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좀 더 보완적인 네. 어떤 그 서스 파티 솔루션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기존에도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예. 서드파티 솔루션들은 좀 있었잖아요. 아 물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어, 어떤 개선점이 예,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VM웨어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파이프나 이런 데 소개된 걸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장애만 우리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으니 그 외에 뭐 가상 머신 장애나 응용 프로그램 장애나 디스크 장애나 네. 네트워크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서스 파티를 추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많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기존의 이 서스 파티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나 좀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거는 뭐냐면 이제 물리적 서버에 대한 장애 조치에 대한 이런 그 솔루션이 주를 이뤘다 보니까 가상 환경에서 물론 이걸 적용해도 됩니다. 가상 머신마다 다 운영을 해서 깔면 됩니다. 예, 깔고 구성을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노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물리적 환경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는 네. 그 실제적으로 시스템 대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상화로 오다 보니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그 관리자나 운영자 한 명당 운영을 해야 되는 서버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백 대 몇천 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 머신 같은 경우는 하나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 서버를 이제 그 딜리버리하는 기간도 있고 구축하는 기간도 있고 네, 네. 이러다 보면 뭐 서버 한 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하나 만드는데 뭐 10분, 20분이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팝콘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신조어가 생긴 게 버추얼 머신 스프롤, 네. 버추얼 머신 대폭발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버추얼 머신이 네. 완전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 결국 관리자가 운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버는 대수가 이제 좀 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상 머신이라는 거가 도입되다 보니까 무한으로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한 명당 관리하는 서버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과거 방식으로 HADR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무리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게스트님께서는 뭐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상화를 도입하는 거가 주된 그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방향을 본다면 주로 이제 단순화, 네. 그다음에 이걸 또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다 자동화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과거에 이제 물리적 머신을 디플로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뭐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가상 네. 머신이 쫙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자동화하는데 HADR도 마찬가지로 과거처럼 수작업이 아닌 네. 예, 관리자가 이 가상 머신은 내가 고강을 필요해. 그러니까 한두 번 클릭만 하게 되면 HADR 환경이 꾸며지는 네. 이런 단순화, 표준화가 그리고 또 자동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화, 표준화, 자동화 이 예. 방향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어떤 합당한 솔루션이 대안이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대안을 그러면 맨텍에서 만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맨텍은 이제 외국에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일단. 국내 100% 국내에서. 예. 언제만 몇 년도에? 맨텍은 이제 89년에 설립이 와, 됐습니다. 오래됐구나. 예, 예. 네. 자, 그러면 그 국내 회사인데 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예,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예. 직접 어떤 VM이나 이런 데하고 또 협력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VM웨어하고는 저희가 이제 탭 네. 테크니컬 얼라이언스 파트너로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근데 저희 제품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화 솔루션하고 VM웨어에서 제공해주는 API하고 연동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그 VM웨어를 또 판매하는 업체들이 네. 많습니다. 이제 네. 그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솔루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네.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지는 않고 아, 이런 그 VM웨어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하드웨어 업체들 네. 있지 않습니까? 뭐 IBM과 같은 이런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솔루션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VM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러그인처럼 또 꽂힐 수 있는 거잖아요. 플러그인식으로 네. 꽂히는 겁니다. 이게 또 저 어떤 그 가상화의 가용성을 올려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해외에도 예. VM웨어를 통해서 또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VM웨어의 솔루션 익스체인지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솔루션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멘텍 같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전문 기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글로벌 벤더들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에 잘 활용해가지고 세계로 진출한 것도 되게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괜히 우리나라에서 괜히 뭐 큰 대기업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이게 좋네요, 아주. 저는 이게 사실 외국 건 줄 알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자, 한번 솔루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네. 뭐 전작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용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 머신 자체가 장애났을 때, 네.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 운영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장애났을 때,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디스크 쪽이나 스토리지가 장애났을 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조치를 취해주고 하는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VCS가 개별 VM 자체적으로 가용성 관리를 다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담겨 있는 스토리지에 대한 복제를 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실시간으로 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통합인데 보통 그 서스 파티 HL을 구성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고가형 구성을 하기 위한거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관리 콘솔을 띄워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VM웨어 같은 경우는 버추얼 센터라는 굉장히 훌륭한 관리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용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 V센터 자체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이제 V센터의 플러그인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이미 익숙한 UI에서 맞습니다. 쓰면 되는 거네요. 예, 네. 자, 아까 그 수작업이 되게 시간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네. 굉장히 근데 많이 그런 걸리죠. 것들이 뭐 진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또 간단해야 되는지, 예.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시청자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이제 고가형을 꾸미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하드 레이버 우리말로 이제 노가다. 노가다를 가르치지가 않는데 일본 말로 노가다처럼. 일본말로 노가다입니다. 우리말은 아니죠. 네네네. 이런 구성을 저희 엔지니어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노가다 하러 간다, 노가다 하러 간다 시체말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HA 구성하는 단계를 본다면은 이제 스탠바이가 있어야 되겠죠. 스탠바이 머신을 꾸며야 되고 또 운영 머신하고 똑같은 환경으로 OS도 깔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도 깔고 운영 프로그램도 깔고 그리고 액티브와 스탠바이 쪽에 또 HA 소프트웨어도 깔고 이걸 또 HA를 자동화된 페일오버를 위해 또 스크립트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저희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력과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머신은 무한대로 늘어난. 그래서 한 명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것이 과거 방식대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VCS 같은 경우는 다 자동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을 통해서 스탠바이 가상 모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클러스터 관계를 자동으로 다 맺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에서 20분 만에 모든 구성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간도 줄여주지만 어떤 인력들도 뭐 그 어떤 그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초급 맞습니다. 운영자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저희 일례적으로 이제 얼마나 쉽게 이거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그 IT 지식과 HA나 시스템 지식이 전혀 없는 그 심지어 여직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QA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IT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전원만 꽂으면 가능한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과연 운영 관리가 가능할까? 그거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UI를 굉장히 쉽게 개발했습니다. 자, UI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V센터.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V센터에 저희가 인스톨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V센터를 딱 깔면은 이제 플러그인으로 하나의 그 V센터의 VM의 확장된 기능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가상 머신들 저거를 클릭을 해서 오른 클릭을 하게 되면 매뉴얼이 나타나거든요. 그 메뉴도 이제 저희 그 VCS라는 메뉴가 하나 플러그인 되고요. 그거를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위자드 방식으로 몇 가지 값만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제 대기 서버를 만들어주고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클러스터 관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VCCS가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저게 이제 Virtual Continuous 네. Cluster Server 그거의 약자입니다.
보통 이런 물어보면 생방송 중에 모르는 아는데 답변 못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금방 말씀 잘하시네. 네. 오케이. 자 여기 VCCS라고 그러죠? 예, 네, 맞습니다. VCCS의 몇 가지 특징들. 예, 특히 이제 아까 그 뭐 가상 머신이라든지 예. 또 스토리지 이런 거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거 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예, 하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은 저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가상 머신별로 네. 장애 현황 그리고 가상 머신 안에 또 응용 프로그램이 돌잖아요. 그렇죠. 네.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인데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하는 것까지 다 감지를 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번들되는 그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거기에 이제 가상 머신 안에 운영이 되고 있으면 아 요거는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내가 감지를 해야 되겠다. 이걸 네. 자동으로 디스커버를 해냅니다. 네. 해내서 그 이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자원이 뜨는 순서와 그다음에 자원이 내려가야 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네. 예, 과거에는 이런 거를 다 수작업으로 다 스크립을 짰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웹뿐 아니라 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해서 예, 그런 이제 장애에 대한 관리를 다 해줍니다. 예. 뭐 교수님은 과거에 이런 걸 수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 저 굉장히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한이 맺히신 고생을 것처럼 아까 해봤어요.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하셨는데. 한이 서려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야 한이 이런 거 설득하시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과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그 뭐 느껴집니다. 방송하면서도.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과거에 이 왼편이 이제 과거의 것들이겠죠. 이렇게 했을 그래서 때? 이제 네. 과거에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 VM웨어 자체적인 하이퍼바이저 자체적인 어떤 고가형 기능을 쓴다면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가 장애 났을 때만 이제 조치를 취해 주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확장된 기능을 더 추가함으로써 가상 머신 자체의 장애, 네. 그다음에 가상 머신이 돌고 있는 그 운영 서버 안에 돌고 있는 네.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그다음에 이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장애,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장애, 이 모든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대기 서버 쪽으로 자동으로 페이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그 요즘 이제 뭐든지 실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중화도 실시간으로 뭐 되는 건지 예, 예. 네,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중요한 이 가상 머신들과 그 응용 프로그램들, 데이터들 전부 다 스토리지에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가형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 서버는 이렇게 이중화를 많이 하는데 스토리지는 싱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토리지가 오히려 더 페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가상화 환경에서는 모든 게 다 스토리지 단계이기 때문에 네. 디스크 장애가 가장 큰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가 장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냥 백업 받아온 걸 가지고 리스토어를 해야 되고 또 뭐 대기 디스크를 가져와서 수작업으로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네, 네. 거죠. 그래서 저희 이 VCS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스탠바이 스토리지 쪽으로 실시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또 이중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을 복제할 때 뭔가 기존 시스템의 오버헤드 같은 것들은 어떤가요? 오버헤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오버헤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실시간 복제를 걸었을 때 CPU 현황이나 이런 걸 또 보여주면 한 거의 1%도 사용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구성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그거 있을 좀 겁니다.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예,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 과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그 센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뭐 서버도 이제 세트도 완전 똑같아야 되고 많은 비용이 이제 소요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회사의 사상은 네. 내가 고가형 소프트웨어는 사실 안 꾸며도 음. 그 장애가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하드웨어를 꾸며야 되고 또 특수 환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 네. 저희 회사 사상은 이런 그 고가형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요소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 요소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버 환경에서 변하지 않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게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외장 어레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센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싱글 서버로 가상화를 로컬 디스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다 통합을 해봤는데 뭐 용량이 보니까 한 뭐 수십 기가, 200기가, 300기가밖에 안 되더라. 네. 실제로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문을 던지거든요. 나는 외장 스토리지가 필요 없는데 로컬 디스크만 있어도 되는데 외장 스토리지가
없으면 고가형을 못 꾸밉니까? 예, 정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고객들도 저희가 구성이 가능하게끔 네. 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장 어레이 없이도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로컬 네. 디스크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식처럼 외장 어레이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시간 복제가 원격지간에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운영 호스트와 대기 호스트를 원격지간 떨어뜨려서 예, 저렇게 재복구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VCCS는 그럼 이거를 뭐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뭐 그 과금이랄까? 예, 네, 예. 페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아,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방식이 어떤 건지. 아, 네. 저희가 저 버추얼 머신, 네. 예, 그 버추얼 머신별로 저희가 이제 차지가 되고요. 개수.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디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VCS 1,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음. 1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페어를 꾸밀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물리적 서버 숫자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 물리적 서버가 이제 하나의 그 풀을 이룬다고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VM에서. 그 풀 내에서 버추얼 머신 한 세트를 꾸밀 수 있는 게 VCS 1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탠다드는 5페어까지 꾸밀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페어를 꾸미나 5페어를 꾸미나 가격 똑같네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10페어까지 네. 꾸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모든 VM마다 예. 이 고가용성을 다 뭐야 이렇게 개런티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대 정도를 통합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중요한 업무도 있고 아, 자기가 나도 상관없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아예 뭐 날 복구하는데 뭐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것들. 예, 그죠?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적으로도 그 고가형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뭐 중요하지 않는 업무들은 이제 하이퍼바이저 자체의 고가형 기능을 써서 전체적으로 고가형 구성을 하시고 네. 그 중에 정말 이거는 1분, 2분이라도 장애남은 좀 크리티컬하다. 아. 이런 것만 이제 VCS를 적용해서 가용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네. 예, 그런 구성이 저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VMware H를 써가지고 고가형 구성을 하고 네. 그 중에 한 3대, 4대만 내가 VCS를 적용해서 고가형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그 VMware 자체 HA를 가지고 또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저희가 익스클루드를 시켜줍니다. 네. 예.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출시했습니다. 네. 예. 근데 상당히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뭐든지 이게 서비스나 상품이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예, 예.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UI뿐만 아니라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특히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뭐 사례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 예, 예.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우선 이제 구성 프랙티스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통합은 하는데 뭐 통합을 해보니까 데이터 용량도 얼마 안 되고 네. 특히 SMB 고객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비용적인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나는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도 가상 통합을 하고 싶다. 네. 특히 이제 생산 라인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떤 고객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대를 통합을 했는데 OS하고 응용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다 합쳐도 200개가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문을 던지거든요. 왜 외장 어레이가 있어야 되죠? 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 그럼 고가형 어떻게 꾸밀 거냐? 예, 저희가 그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시간 복제 기능을 통해서 1대1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N대1 방식으로도 네. 이렇게 이제 고가형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기존에 보면 이제 그 가상 통합을 할 때 호스트가 여러 대 있고 네. 그게 이제 외장 어레이를 하나 두고서 그 어레이 안에 외장 디스크 안에 전부 다 그 가상 머신들하고 그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장 어레이가 장애 났을 때 아주 큰 재앙이거든요. 네. 서버는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 자체가 정해지는 어떤 고가형 기능을 통해 가지고 페일오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스토리지가 장애 났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지를 하나 더 붙여서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또 이중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스토리지가 장애 나면 저희가 자동으로 다 가상 머신들을 페일오버를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요걸 또 원격지로 혹은 인하우스 DR이라고 하죠. 네. 같은 그 하우스 안에 요걸 또 거리를 떨어뜨려서 또 재복구까지 이렇게 네. 구성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하시면서 그 상당히 그 재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재앙을 많이 당해 보셨나요? 어떤 실제? 실제 그 보통 이제 정말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가형을 꾸민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버에 대한 고가형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네. 그 정말 대형 스토리지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닉스 장비, 윈도우 장비 해가지고 한 뭐 수십 대가 물려 있었는데 네. 그 스토리 자체가 장애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아예 모든 서버가 다 올 수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건 정말 큰 제한이죠. 거기 뭐 전사 IT 담당자분들 얼굴이 다 흑색이 됐겠네 그냥.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이제 Q&A 시간 돌아가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도 준비해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이제 가상화 영역으로 다 옮겨가고 있고 네. 해외는 이미 한 70% 이상이 다 가상 서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이제 가상 서버로 이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가용성을 네. 얼마나 더 높게 보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이 고가형 꾸밀 수 있을까 자, 그런 고민에서 저희가 VCS라는 솔루션을 내놨고요. 바로 이 VCS는 버추얼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고가형을 더욱더 극대화해주고 굉장히 쉽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게 네. 예,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오시죠. 김나태 책임님도.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고,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오늘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20분한테 던킨 도넛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잘한 분들 5분한테 저희가 카드형 USB 메모리 드릴 거니까요. 두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 좀 이름을 써주세요. 네, 그래서 이따가 같이 종이 좀 해주시고, 네, 예. 이게 해가지고 이따 좀 같이 끝날 때 5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먼저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먼저 불러주시겠어요? 김남태 책임님부터. 네, 네, 저 NTKIM 잠깐만요. NT KIM TKIM. 네. 예, at at BITK TEK B입니다. B 바이텍 BITK .co.kr 남태. 자, 그다음에 이 부장님. 네. JH JH LEE LEE at at MAN MAN TECH TCH 점 점 CO 네, KR 네. 예. 이진현 부장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지만 오늘 좀 자세한 정보라든지 다른 또 기타 사항들은 여러분 이메일로 이 두 분한테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환님, 한 대 물리적 서버에 가상화 서버 몇 개가 적절할까요? 네, 뭐 보통 네. 기본적으로 한 대 물리적 서버에 한 10대 1, 보통 네. 15대 1 정도로 가상화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나기무님, IBM 가상화 솔루션으로 망분리를 구축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하는지요? 보통 이제 가상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상화 솔루션에서 이제 V 스위치라는 가상화된 그 네트워크 스위치를 제공해 주는데요. 네. 그 가상화 시스템에서 그 가상 스위치를 만들어주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NRC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외부망 네트워크를 그 V 스위치에 연결해주고 외부망 네트워크를 그 다른 V 스위치를 만들어서 연결해주면 서로 간의 V 스위치 간에는 이런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망분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나기문님 참고로 저희가 3월달에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날 아마 플랜 IT, IBM에서 플랜 IT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3월달 주제가 망분리니까요. 좀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망분리 플랜 IT에 한번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완수님, 논리 서버 사용이 물리 서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성능 저하가 많을 것 같은데 성능 저하는 얼마나 되는지요? 한 대 물리 서버에 논리 서버를 많이 사용할수록 전체 논리 서버들의 성능 저하도 클 것 같은데 현재 논리 서버를 추가할 때마다 성능 저하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원의 효율성과 파티셔닝 그 다음에 그 캡슐화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간섭이나 이런 적응은 많이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 가상 머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하는 이제 물리적인 그 메모리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적으로 실제 물리적인 서버의 메모리 양보다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데 네.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버적으로 이렇게 좀 성능 저하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양수님, X86 가상화 플랫폼 최적화를 위해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 영향도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보통 이런 검증 같은 경우에는 그 HCL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해당 업체에 대한 이제 검증 방법이 있고요. 그 VMware 사이트에
이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이 VM에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김현성님, IBM 유닉스 시스템은 자체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IBM X8 서버에서는 자체 솔루션이 없는 것인가요? VM의 어떤 부분이 월등하게 협업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IBM X86에는 실제적으로 가상화 자체 솔루션이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그 서버 제조사의 솔루션을 같이 사용할 때는 그 뭐 IBM OEM으로 나가든 HP OEM으로 나가든 이제 VM에 이렇게 통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드웨어 벤더보다는 VM웨어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환님, 한 대 물리적 서버에 5대 가상 서버 구축 시 총 예상 비용은 대충 얼마가 될까요? 이 견적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따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경진님, 멘텍의 가상화 HADR 솔루션 VCCS는 VM웨어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지요? 예. 저희가 그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어차피 네. 그 VM웨어 자체 API를 썼고, 그다음에 그 이게 또 솔루션 익스체인지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서티를 또 다 호환성- 받아야 돼요? 예, 서티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종환님, VCC 제품은 가상화 서버가 아닌 서버에도 사용 가능한지요? 예. 저희 일반 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적 서버에다가 적용 가능한 MCCS라는 솔루션이 또 따로 그것도 있습니다.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 VCS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MCS를 가지고서 그 가상화 환경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적합하게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텍 같은 경우는 고가용성 관련돼 가지고는 예, 예. 예전부터 그런 그 뭐 노하우가 있었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쪽만 9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 자, 그다음에 서일원님, VCCS를 사용하려면 가상머신 OS에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한죠?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 자동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중화를 하고자 하는 가상 머신을 딱 클릭하는 순간 그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가상 머신에 푸시가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걸 수작으로 다 깔아주셔야 되거든요. 자, 김태식님, 우수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멘텍의 VCCS 기능 중 VM 내의 장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 페일오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페일오버의 기능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페일오버라고 한다면 이제 장애가 나면 장애 요인을 이제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그 자원들을 이제 넘기는 걸 페일오버로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 머신 안에 운영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나 네. 그다음에 디스크나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순서대로 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내가 요 부분은 내가 감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등록만 해주면은 그 등록된 자원들에 대한 부분은 정상 상태인지 아닌지 수시로 제가 체크를 합니다. 이 네. VCS가 체크를 하다가 장애라고 판단을 내려진다면 로컬 내에서 우선 한번 재구동을 해봅니다. 재구동 해봐서 안 되면 대기 서버 쪽으로 이 자원들을 다 넘겨줍니다. 네. 김수열님, VCCS로 VM 내 모니터링 시에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출근 같은 사용자 집중될 때 자동으로 로드 밸런스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로드 바니싱 기능은 없습니다. 네. 예. 로드 바니싱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L4 스위치나 L7 스위치, 그것도 이제 요새 제가 알기로는 그 가상화된 L4나 L7 스위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네.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기무님, HA 구성할 때 이기종 하드웨어나 서로 다른 OS 버전에서 가능한지요? 그리고 SLA 관리 운영이 가능한지요? HI 구성할 때 이종 하드웨어끼리는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같은 OS 버전이어야 됩니다. 네. 같은 OS 버전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뭐 SL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또 그런 부분은 또 별도 계약, 별도 이제 계약입니다. 저희는 네, 이제 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드리는 거고요. 네. 김병권님, 장착한 물리적 메모리보다 많은 양의 메모리 자원을 VM에 분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물리적 메모리가 100기가라면 최대 얼마까지 분배가 가능한지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120%에서 130% 정도. 예. 김광수님, 고가형성 서버 구성화에서 1대1, N대1, 원격지가 구성 시 라이센스 정책은 동일한지요? 예, 라이센스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서버 대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의 가상 머신까지 내가 구성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다드면 5페어까지, 네.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면 10페어까지, 뭐 20페어면 엔터프라이즈 2개는 뭐 이렇게 네.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 예. 김수열님, VCCS 사용 시에 추출 가능한 성능 리포트 종류와 포맷이 궁금합니다. 추출 가능한 성능 리포트라면은
그러니까 성능 리포트 같은 경우는 VCS 자체는 이제 성능에 대한 리포트는 아니고요. 네. 고가형 관련한 거기 때문에 네. 성능 리포트는 그 V센터 자체적으로 그런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어떤 그 성능 리포트라든지 이런 게 네. 나중에 좀 더 보완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예, 예. 그죠? 이게 고가용성에 있어서 뭔가 분석, 요새는 분석이 다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네요. 얼핏 생각에. 이문행님, 호스트 서버 기반의 라이센스는 없는지요? VCS. 네, VCS 이게 같은데. 예, 클라우드 호스트 서버 기반의 라이센스는 아니고요. 네네. 예, 저희가 호스트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최영재님, 항구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데스크탑 가상화가 서버 가상화보다 많이 알려졌으나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서버 가상화를 다 하고 나서 데스크탑 가상화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게 최초로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려고 해도 네. 기본적으로 서버 가상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도 그런 가상화 엔진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서버 가상화를 기본적으로 대부분 하시고 기업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데스크탑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판별하셔서 네. 데스크탑 가상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홍현민님, 가상화를 통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이오타에서의 병목에 대한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제 X5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그 메모리가 많이 추가돼도 네. 그 I/O가 많이 이렇게 그 최적의 I/O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요즘에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많이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광윤님, 서버 수백 대를 가상화하려면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컨설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컨설팅도 있나요, 이런 것들이? 예, 저희 쪽에서 이제 영업 직원들이 같이 가서 고객 환경 파악하고 고객 니즈를 파악을 해서 네. 그쪽이 최적화된 상태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동원님,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가상화를 적용할 때 고가형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서버의 캐파는 어느 정도를 권고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물리 서버 캐파의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등등. 네. 그 일반적으로 고가형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자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지는 않고요. 네. 가령 이제 그 서버에 대한 카파를 고려할 때는 액티브 구성을 할 때, 네네. 액티브 스탠바이는 그에 관련하는데 그 A 서버도 나름대로 운영하고 B 서버도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때 네네. 그런 경우는 그 받아줬을 때에 대한 자원 사용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카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런 네네. 경우. 예. 최동영님, VCCS가 페일로봇이 알람 기능이 있는지요? 예, 알람 기능 있습니다. 예. 네. 노이주님, VCCS 구성 시 모든 리눅스를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X86 솔라리스 10 및 10도 지원하는지요? 예, 현재 VCS는 현재 게스트 머신에 대해서 윈도우즈 계열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리눅스는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눅스는 저희가 Q2에 Q2. 출시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요즘 리눅스도 많이 그렇죠. 요새 추세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유닉스 쓰던 것들이 리눅스로 많이 좀 넘어오고 있고 국내도 뭐 아시겠지만 그 KRX라고 네네네. 해야 되나요? 그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세대가 리눅스로 발표될 정도로 예, 그리고 솔라리스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대성님, 스토리지 복제는 센 환경에서만 가능한 건지요? 스토리지 복제는 샘뿐만 아니라 아까 로컬 디스크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스, 뭐 로컬 디스크 어떠한 스토리지 종류라도 상관없이 다 복제가 네. 가능합니다. 자, 이동호님, VCCS가 MS의 하이퍼V도 지원을 하는지요? 아직은 저희가 하이퍼V는 지원하지 네. 않고요. 요거 향후 저희가 피처로 이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VM웨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날카로워. 뭐 다 이제 쏙쏙들이 다 그냥 질문들로 결국 다 검증이 다 돼요. 여기서 다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예. 자, 김한수님, VCCS가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응용 프로그램들, 네. 그러니까 유저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감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가 이제 어떤 응용 프로그램 중에 물리적인 호스트의 아이덴티티에 완전 바인드되는 그런 네. 응용 프로그램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조금 HA 구성할 때 아, 조금 이제 그 자동화된 거는 거의 힘들고요. 음. 뭐 몇 가지 수ገ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네.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유경환님, 경쟁 제품인 SCVMM 2012나 젠 센터가 구축된 환경에서
추가 구성 및 연동이 가능한지요? VM에서만 가능한 것인지요? 추가로 VCCS에서 VM 간 실시간 복제 기능이 궁금합니다. 그 먼저 VCS 쪽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복제 기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VM 그 전체 자체를 아예 복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VM 안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만 저희가 실시간 복제를 해줍니다. 아, 그 네. 이유는 이제 VM 통째로 복제를 하게 돼버리면 그 OS 자체의 그 장애나 현황까지도 복제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영역만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 질문자들 뭐 몇 분 불러주시죠.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예. 먼저. 네, 저 김남태 책임님부터. 서광윤님, 서광윤님, 예, 네, 유석준님. 유석준님, 네, 예. 이재현 부장님은, 네, 저는 김종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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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김수열님, 김수열님, 네, 네. 또 한 번 더 한다면 뭐 네. 나기무님, 예. 나기무님,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섯 분 지금 오늘 그 좋은 질문자로 선정됐으니까 다섯 분은 저희 그 스태프, 그 모더레이터로 해가지고 올 모더레이터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메일 그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그 카드형 USB 타입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설문에 마주 계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또 설문에서도 20분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추는 걸 하죠. 네. 예, 뭐 VM웨어 vSphere의 IBM X 저 가상화 전환으로서 충분하게 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이 이제 가상으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객분들께서, 운영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시고 고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가상화 됨에 있어서 이런 이제 자동화된 어떤 관리, 네. 특히 고가형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오춘택님 저희 뭐 발표자분들 다 뭐 주말 불금 잘 보내라고. 네. 자, 오춘택님 저번에도 이렇게 아주 인사성이 너무 밝으세요. 오춘택님 제가 제 직권으로 제 책 한 권 보내드릴 테니까 오춘택님도 저기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그 이름 그래 보내주시면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릴게요, 오춘택님. 자, 여러분들 모두들 오늘 뭐 꼭 불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하게 보내도 되고요. 하여튼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두 분 수고하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